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19%, 코스닥은 0.74%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코스피에서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개인들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는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단기간 2300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올라서 지난 한 6월 24일경에 3100포인트까지 이렇게 갔거든요. 그때 이후로 계속 우리는 주식도 보유, 그리고 현금도 보유, 계속 이런 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해서 최근 몇 주 동안 계속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좀 식상할 거라 봅니다. 어쨌든 현금을 부여하고 있는 거 좀 쓰고 싶은데, 좀 쓰려고 하면 시장이 조금 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정이 안 되니까 그냥 계속 그대로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도 시장 수급이 들여다 보니까 뭔가 조금 조정이 있으려고 그랬는데 안 됐어요. 세력들이 이렇게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 또 이슈가 하나 있었죠. 삼성전자 여기 회장님 이야기입니다. 무죄가 나왔다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해서 무죄가 나왔다 그럽니다. 이제 사법 경영권 승계 부당 합병 의혹 관련해서 사법 리스크가 이제 완전히 다 날아갔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뭔가를 진행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이 삼성에는 점쟁이들이 들어앉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회사라고 하는 게 오늘 어떻게 해볼까 해서 그럼 내일 하자 이런 게 아닙니다. 이사회를 열어야 되고요. 사람들을 좀 소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결정을 내렸거든요. 자사주를 매입을 해야 되겠다. 내렸는데 실제 그 이후로 해서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10조 매입을 하는데 한 3조 정도는 우선에 빨리 매입을 해서 정리하고 나머지 돈도 매입한다. 이렇게 결정 내렸다입니까? 그 희한하게도 12월 달에 기염이 되고 그리고 6월 달에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에 정말로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까지 해버리거든요. 오늘도 지금 삼성전자 경영권 승계 관련해서 이제 무죄가 나오다 보니까 축보를 터뜨렸는데 그 누가 하느냐. 지금 기탁에 물량 올라가고 있잖아요. 기탁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축포를 일단 날리고 있는 거죠. 보십시오. 수급 분석표를 보시면은 기탁에서 오늘 이렇게 매집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 지금 계속 매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저렇게 날아가게 되면 시가총액이 크지 않습니까? 그럼 지수 조정 안 됩니다. 계속 날아갑니다. 저렇게 지금 기쁜 상태잖아요. 그래서 자사주 매입한다고 돈까지 빼놨는데 막 올려가기 시작하면 지수 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계속 보유입니다. 보유, 현금 보유, 주식 보유. 그런데 간혹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적립식으로 해서 매월 얼마씩 돈이 아직도 생긴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또 그리고 오랜 기간 내가 돈을 좀 모아놨는데 때마침 적금을 갖다 이번 달에 탄다고 해서 갑자기 좀 현금에 대한 부유 비중이 높아진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요. 이런 분들은 뭔가 신규를 사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도 있다. 왜냐하면 이 고점권으로 분석되지 않은 업종들도 꽤 있고 또 보니까 시장이 최근에 왔다 갔다 하다가 조금씩 조정이 되면서 업종 간 순환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타임세이버에서 되는 거 있더라 합니까? 그런 것도 천천히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너무 무리하게요. 가는 말에 올라야 타야 되는데 이런 거 이게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물론 정식 기업권이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그냥 지 자의적으로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문제입니다. 떨어지는 칼을 잡지 마라 했는데 어떨 땐 잡아야 될 때가 있고요. 또 가는 말 타지 마라고 했는데 어떨 때는 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떨 땐 타가지고 폐가망신하는 경우도 있어요. 2차 전지 같은 거 가는 말이라고 함부로 잘못하면 난리 날 때도 있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이란 게 딱 정해지면은 그것에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건데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또 그때그때 바꾸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튼 지금은 주식을 들고 있다 그러면 보유, 현금도 보유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왜 그런 훈련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주식을 좀 매입을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시향 자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뭐 주식을 좀 더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노? 이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CJ 대한통운 이 종목 어떻게 생각해요? 예, 나는 적립식으로 해서 이번 달에 얼마 들어왔다. 그리고 적금을 탔다 해서 현금 챙겼다. 그럼 이거 오늘 사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런 거 사도 되지요? 이런 거 사도 되죠. 그러니까 현금 쓸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살락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종목이나 막 돼야 되니까 문제지. 딱 종목을 해서 한 종목에 얼마 투자하겠다 딱 정해두면은 그거 정한 만큼 계획적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또 그리고 강원랜드도 뭐 정상적으로 잘 나가고 있죠. 녹십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녹십자 지금 여기 수익매매대 같은 거 지금 물려 있잖아요. 근데 요거 뭐 여러분들께서 빨간색이 많으니까 상승 여력 있죠. 이건 뭐 여러 번 자주 봤는데 오늘 어때요? 오늘 뭔가 있지 않습니까? 요거 제 여러분들 예전에 타임세이브에서는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요래 가다가 뭐 탁 올랐을 때 이거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예전에 이야기 자주 했던 게 있을 건데 그죠? 그래서 요건 특수한 경우로서 많이 예전에 첫 번째 브레이크 걸린 이후로 많이 오르지 않았고 그러면은 이것도 물려가지고 있고 그래서 요거는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현금이 좀 있고 어떻게 해서 주식을 좀 더 살 수 있다면 아무 종목이나 덤비는 게 아니고 덤빌 때라도 좀 봐가면서 한번 덤빌 거는 간혹가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그냥 보유죠. 보유입니다. 또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은 잘 가고 있죠. 지난번에 수익매매 나와서 지금 추세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들고 있으면 되겠죠. 그 수익매매 쪽으로 보면은 나이스 평가 정보 이것도 뭐 잘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아직은 빨간색이 좀 더 많아서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죠. 이것도 그냥 들고 있으면 되는 거고 국도화학은 이거 어제도 나왔다입니까? 그죠? 이것도 괜찮은 그림입니다. 그대로 들고 있으면 되고 오늘은 뭐 빨간 게 없다. 그죠? 하여튼 여튼 지금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보유입니다. 현금이든 주식이든 그냥 보유하고 이거 잘 지키세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기회가 자주 있지 않습니다. 좀 저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뭐 금리로 봤어도 그래요. 금리를 봤어도 1980년대 이렇게 금리가 굉장히 이렇게 높아졌을 때가 있죠. 이때 뭐 석유파 등 오일파 등 일어났었고 그 이후로 이렇게 장기 저금리 상태가 이어졌다면 지금은 다시 이런 게 끝나고 다시 이런 상태로 접어든다라고 말씀드렸다니까 앞으로 금리는 계속 이래 줄렁거리면서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붙여내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거고 또 굉장히 지금 오랜만에 지금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도 거품 일어날 때, 한 번 일어날 때는 정말로 뭐 순식간에 급등을 하는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상승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직은 여기까지는 안 갔고, 이제 뭐 이런 초입이라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한참 더 가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자꾸 지키는 연습을 하지 못하면, 나중에 한번 그때 잘하면 되겠지 싶어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런 노란색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라서 이번에 상승할 때 정말로 우리가 잘 챙겨야 된다 이런 말씀드렸고 이미 이런 단계 다 지나는 거예요. 이미 다 지나서 이런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말로 저런 걱정이 올 때 그러니까 이런 게 되는 겁니다. 한 여러분들의 재산은 몇백 배 정도 뭐 뭉티게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어떤 거냐면은 앞으로 일어날 거품을 잘 이용을 해서 가능하면은 이 꼭대기 쪽에서 팔아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가지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때 현금을 갖다가 잘 들고 있으면서 한 몇 년 그냥 꼬라 놀아보는 거예요. 몇 년 놀아보는 겁니다. 그럼 이 몇 년 놀 동안 이거는 한 10년 정도 여기서는 일어 노는데 금융시장에서 한 10년 정도 놀 때까지 안 기다립니다. 공매도도 하고 헤지펀드도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돈이 사라지는 그 과정을 몇 년간 거치긴 거칠 거예요. 그때 이 보유했던 현금을 가지고서 사는 거예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서울에 뭐 집이 20억하고 뭐 30억하고 뭐 그런, 지방에도 그런 집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건 20억, 30억 할 만하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공사비가 좀 비쌉니다. 시내 쪽으로 들어가면은 그 허벌판에 짓는 거하고 좀 달라요.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월급 타서 살만한 상황이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번 정리되기 시작하면 한번 20억, 30억짜리 집이 한 지금 당장 오른 건 아니기 때문에 올라야 된다 봐야죠. 한 20억이다 손 칩시다. 올라서 한 80억까지 올랐습니다. 80억까지. 그러니까 뭐 거품이 얼마나 늘어나야 80억까지 오르겠냐고. 그럼 나라 난리 나겠죠. 전 국민이 지금 상속세 엄청나게 낼게 될 겁니다. 상속세법은 아마 개정이 아마 될 거라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럼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올랐다가요. 다 틀리는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되면은 80억까지 갔다가 한 5억까지 내려찍겠죠. 5억까지 80억까지 갔다가 한 5억 정도까지 내려찍겠죠. 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은 은행에 돈 빌려주고 새마을 건 거는 이건 진작에 박살나는 거고, 다 박살나겠죠. 그래서 빅5 은행이라고 해서 이 정부에서 이거는 망하면 큰일 난다고 하는 은행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 뭐 농협중앙회라든지 은행 큰 것들 5개 있습니다. 아마 이 은행들이까지도 망하겠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아마 정부에서 돈 투입할 겁니다. 분명히 그런 상황이 되면 돈 투입해서 국민 세금 투입해서 살려줄 거예요. 그 과정에 뭐 그냥 주진 않을 겁니다. 뭐 어떤 주식을 사고 팔거나 어떤 정리하는 과정. 그러니까 부채를 갖다가 조금 주식을 이용해 가지고 좀 조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부동산 관련해서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은행이고 뭐고 다 박살나고 완전히 좀 쪼개지겠죠. 그럼 그때 싸게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지금 현재 재개발이 진행이 된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재개발에 10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한 5년 안에 끝난다 생각하면 뭐 지금 시작이 더 괜찮다. 그런데 아무래도 내가 10년 일이 걸릴 것 같다면 중간에 여러 단계에 따라서 사업 시행인가, 뭐 관리 처분인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변동되는 그 시점들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그 권리를 팔아버리면 되는 거죠. 어떻게든 뭐 현금을 좀 챙겨놓고 끝까지 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 미분양하고 많이 쌓여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분양 받아서 빚까지 다 떠안지 말고요. 그냥 주식시장이 지나고 난 다음에 2년 정도 지나고 일본에 이게 주식시장이거든요. 이게 90년에 주식시장 발표 박살났잖아요. 부동산은 91년, 92년까지 거의 갔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고점은 91, 2년 정도 돼요. 부동산의 고점은 이때고요. 주식의 고점은 1990년 정도가 됩니다. 이때가 일본이 이제 그렇게 그 이유는 부동산은 어떤 돈 빌려준 것도 좀 있고 또 전세 뭐 이렇게 세 주는 것도 좀 있고 해가지고 조금 여유가 있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부동산보다 먼저 깨져요. 그랬다가 이제 부동산이 거품이 털리면서 은행 빠바바박 무너지고 IMF 때 경험해봐서 충분히 잘 안다 아닙니까? 빌려주니 많이 하고 그때 시끄러울 때 필요 없고요. 그냥 굉장히 사람들이 좀 이래 좀 안타까운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우리 IMF 때 뉴스 가만히 한번 지난 경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20억짜리가 한 80억 갔다가 한 5억 정도 그냥 이렇게 쌀 때 굉장히 싸게 주워 먹을 수 있는 집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그때 세금도 아마 싸게 아마 매길 거예요. 그러면은 그 뭐 100배, 200배 이렇게 버려 먹을 수 있는 이유가 지금 현금 잘 챙겨놨다가 집은 거품이 꺼지고 난 다음에 진짜 좋은 거 그때 사면 된다. 사면 되고 또 현재 들고 있는 건 들고 있고요. 일단 부채를 없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고 또 그리고 그때 다시 주식시장에 살아날 때 아마 수급 보면 또 먼저 움직이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또 한번 투자를 잘 해두면은 또 그게 정상적으로 올라오는 과정이 굉장히 가파르게 또 이렇게 올라오죠. 그럼 그 한 방으로 사실은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집에 애들 있죠. 뭐 저도 사실 뭐 좋게 뭐 크게 걱정을 안 합니다. 왜 애를 걱정을 안 하냐면은 이게 자본주의 세상이 이렇더라고. 자본주의 세상은 쎄빠지 일한다고 돈 버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이래 그 욕심을 적당하게 버리고 꼭꼭지 안 팔아도 괜찮으니까 적당하게 이렇게 팔아서 현금을 갖다 요만큼 들고 있는 게 일단 중요하더라. 그럼 이렇게 오르는 게 있으면 이 떨어지는 게 있던데 떨어질 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주워 먹게 되면 그때 요 현금이 이렇게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이렇게 되올라올 때 여기서 산 게 또 이만큼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큼 먹고 먹었던 게 다시
여기서 또 이만큼 먹으니까 곱하기가 되거든. 그러니까 금액이 엄청 많이 벌어지더라.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돈 버는 거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그렇게 정한 게 아니고요. IMF 때 그냥 금융위기 역사 이런 것들, 그 여러 가지 어떤 돈 장난질 해서 금융으로 돈 벌어먹는 애들 보니까 여러 벌어먹더라고. 근데 걔들이 해먹는데 내가 못 해먹을 이유가 없죠. 그 법적으로 금지가 된 것도 아니고 해먹으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모르고 그런 차이더라고. 그럼 뭐 지금 내가 뭐 이 나이에 세 가지고 공부할 필요가 뭐 있냐. 그냥 동화책 읽으면서 그냥 인생 해피하게 살다가 건강관리 잘하면서 취미생활 잘하고 있고 뭐 골프나 치고 여행이나 다니고 놀러나 다니다가 집에 애들도 뭐가 있냐. 그냥 학교 생활 그냥 열심히 하고 건강관리 잘하고 또 요즘 애들이 좀 성적으로 좀 물론한 부분 우리 애들이 그렇게 될란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적으로 좀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마약도 또 많은 문제가 있어서 애들을 잘 몰라서 그렇지 젊을 때 건강하고 면역력이 좋으니까 아무 남자 아무 여자하고 막 뒹굴러 놀다가 10년 20년 지나서 그게 이제 몸이 약할 때 몸이 내자고 다 빵 터지거든. 그래서 암 걸린단 말이에요. 빨리 죽는 말입니다. 애들이 이제 그렇게 물란하게 놀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도록 단둘이 잘 하고 그래서 애들도 그럼 지금 현재 공부해서 내가 공부는 취직하고 그게 중요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냥 요 기간 동안에 뭘 하고 놀 수 있을까? 뭐 취직해서 좀 놀아도 괜찮고 뭘 해도 괜찮아.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진행되면 되겠죠. 그 사이에 계속 지금 투자를 진행해서 어쨌든가 요 기간 동안에 현금을 챙기는 요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뭐 지가 뭐 이 기간에 공부해서 뭐 뜻하는 바가 뭘 하면 그거 이루면 되는데 꼭 이루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은 요 어느 순간에 현금을 챙겨야 되는 요 부분은 무조건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못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저때 현금을 챙기고 나온 다음에 이렇게 이제 자산 가격이 폭락을 했을 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다시 매수를 해서 들고 있다 보면 다시 회복되잖아요. 그럼 지금 앞으로 몇 년, 그리고 그 이후에 몇 년, 요 두 과정, 요 기간 동안에 어떤 팔아야 되는 선택, 매수에 대한 선택, 요거 두 개만 잘하면 재산은 몇십 배 뻥튀기 하고 남은 인생 그냥 해피하게 배당받으면서 살 수 있는데 그럼 뭐 달러 배당받든 뭐 배당받든 하면은 전 세계 어디 있어든지 요새 뭐 디지털 노마드라고 이야기하면서 전 세계 어디 있어든지 재밌게 살 수가 있는데 그 어느 것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이것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거든. 이게 공부가 뭐 필요하냐고. 이게 제일 가장 중요한 공부인데. 그 나머지는 그 취미생활이지. 그 취미생활로 뭐 공기업에 좀 들어가 있던가. 아니면은 뭐 어때 뭐 공무원 좀 해본다던가. 아니면 대기업 체험 뭐 좀 해본다던가. 그건 지금 그냥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체험. 체험이고. 그냥 그 어떤 남들이 직장 생활하는 감 그냥 해보는 거죠. 그냥 그런 다음에 요거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면 그다음부터는 경제적 자유로서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냥 사는 게지. 이거 아주 간단하다니까. 아주 간단해요. 이 간단한 원리를 갖다가 지난 십몇 년 동안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 심지어 이 관련된 책이 어떤 책이니까 읽어보라고 내가 권해드린 거예요. 이 자료는 다 있다니까. 내 말에 어떤 시크릿 비밀이라서 누구만 하고 못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영상을 보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리고 나 돈이 없어서 그게 아니라니까요. 돈이 없어서 못하고가 아니라니까는. 돈이 없어도, 아니, 없으면 없는 대로 좀 작게 해서 살고, 여기서 돈을 좀 불려놓고, 뭐, 우리 애들이 돈이 있어서 지금 억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도 어릴 때부터 준비했잖아. 몇백만 원 가지고 준비를 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세요. 여기서 한 10매덕 불렸다가, 여기서 한 100백, 100몇십억 불려놓고, 다시 그거 올려서 한 몇천억 정도 되면, 그 쥐가 그냥 사는 게지, 뭐, 먹고 사는데 무슨 지장이 있습니까? 그거 결혼할 때 결혼 그 배우자를 만날 때 그걸 잘 이해를 하는 배우자를 만나면 아주 해피하게 사는 거고 지는 이걸 잘 이해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저런 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까불어 사면은 망하는 거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자 선택을 잘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거는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선택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것만 선택 잘하면 해피하게 살 수 있잖아요. 이거 우리도 할 수 있다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한 20년 안에 다 벌어지는 일들일 건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그럼 뭐 애들이 몰라도 우리가 성공해서 해피하게 살면서 죽은 것이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재미있는 시기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